네,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? 네, 김포에서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이 마스터키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전 연인을 협박하고 폭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온라인이 좀 뜨거웠는데 도대체 마스터키를 어떻게 구한 거냐라는 글들이 많았거든요. 궁금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오보였습니다. 마스터키가 아니라 예전에 쓰던 집 열쇠를 열고 들어간 거다라는 그러면 답변을 들었죠. 마스터키라는 건 없다는 얘기인가요? 네, 이 사건에는 없습니다.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그걸 확인하다 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들이 보도가 될 때마다 덩달아 마스터키 관련 문의글들이 꽤 올라온다는 겁니다. 특히 요즘처럼 새학기 앞두고 또 이사철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밀번호를 바꿔도 관리실 마스터키로 열린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느냐라는 우려글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요? 실제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말이 나오나 좀 취재를 해봤는데 마스터키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선 항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임차인 동의 없이 쓰는 사례가 많다는 건데요. 이 내용을 SNU 법률사무소의 김학재 변호사 이야기로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. 사실은 임대인이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냥 다른 일 하고 있는데 막 무턱대고 문 열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. 어떻게 사는지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집을 뭐 잘 쓰고 있는지 아니면 뭐 고치러 왔다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문을 열고 고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즈음에는 다른 사람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냥 노크만 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마스터키 쓰고 열었고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서 문제는 많이 되거든요. 에이,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지, 이거는. 그렇죠. 아무리 임대인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요? 그렇죠. 근데 이게 뭐 워낙 관행처럼 이루어지기도 했고요. 기본적으로 마스터키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, 그러니까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으로 이제 처벌될 가능성이 많고요. 또 마스터키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 들어가게 했다면 주거 침입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임대인이 고령이라서 이게 위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. 집주인이라는 권리의식 때문에 주거 침입이다라는 걸 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가령 누수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일시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. 근데 아무 때나 들어가서 고치고 가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고요. 또 그러다가 집안에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좀 의혹이 생겨서 세입자한테 혹시 동거하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한 경우인 거죠. 이 밖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확인을 한다던가 집에 못이 박혀 있는지 혹은 정말 혼자 사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많다고 합니다. 반려동물이나 동거 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그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 이제 그걸 좀 핑계로 악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. 아니, 근데 그나저나 일단 그 들어가면 요즘 다 디지털 도어니까 비밀번호 바꿔도 그냥 마스터키로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? 마스터키는 다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라서. 예. 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실제 판례를 좀 살펴봤는데요.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명분들로 들어간 경우로 처벌받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뭐 혼자 사는 집 확인을 하려고 했다.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. 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서 집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다. 요게 좀 많았거든요. 이런 이유로 마스터키를 사용한 경우에는 대부분 주거 침입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의도가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인데요. 다만 그 주거 침입은 고의성을 따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무조건 처벌로 이어진다고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.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 세입자들이 미리 그러니까 예방 조치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. 어떻게 해요, 그거를? 네, 일단 김학재 변호사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임대인한테 미리 말해두는 게 제일 좋아요. 나 없을 때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. 들어오면 이제 주거 침입으로 문제될 수 있다. 이렇게 문자라도 남겨놓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주거 침입으로 처벌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. 그리고 그쪽에서도 범죄라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하고 보통은 법과 법 테두리 아닌 거에 대해서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시중 장치를 사서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건 좀 확실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문에 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를 먼저 받고 설치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. 결국은 임대인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집을 임대한 이상은 사실 마스터키는 쓰지 않는 게 맞다라고 봐야지 맞는 거고 단 예외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주거 침입보다 훨씬 더 큰 법익이 있는 상황 가령 생명이 위독하다던가 아니면
아니면 화재가 발생한 경우처럼 경찰 혹은 소방관이 출동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일 때는 써야 하는 게 맞겠죠. 그러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은 돼야 이 마스터키는 쓸 수 있는 거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. 저는 저런 분들이 많나 싶었는데 지금 뭐 댓글 달리고 있는데 많다고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네요. 네, 특히 그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는 상당히 많은 횟수로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좀 합니다. 말이 안 되는 거죠. 가면 저 찾아가는데 혹시 댁이 계세요? 확인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약속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야죠. 네. 양식의 문제인데. 알겠습니다. 유승민 작가였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